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희라고 합니다. 저는 금융투자업계에서 48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해온 일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를 중개하는 일, 그리고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2번 했고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현역 시절에 그 인생 설계, 자산 설계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10몇 년 전부터는 투자 교육, 그리고 자산 관리 교육, 노후 설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말이 되면서 기업에서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55세, 중소기업이 51세고 대기업은 49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 100세 시대에 30년, 40년, 어떻게 보면 50년 동안 뭘로 살 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건가, 참 이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이 즐겁기보다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이 두렵지 않은 직장인이 되려면 현역 시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아마 70~80%의 직장인은 노후 생활비가 제일 걱정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벼락같이 떨어져 가지고 몇 억을 모으기대로지만은 모아놨다고 해도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이 생활비가 모자랄 겁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요.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총자산이 4억 9천만 원이고요. 거기서 부채 차입금이 평균 9,300만 원입니다. 이걸 빼게 되면 3억 9,7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이죠.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9,7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아닌가. 근데 문제는 3억 9,700만 원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3,800만 원인 거예요. 그걸 빼게 되면 5,9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아니, 이 5,9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30년, 40년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5,9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일본,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봐도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집값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 있는 게 달랑 집 한 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만으로 최소 생활비 조달이 가능한 분들은 학교 선생님 하신 분, 공무원, 그리고 군인 하신 분들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4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80%고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6.6%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립금액이 221조 원인데 그거를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3,200만 원.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연금은 특별한 사람만 있고, 결국 있는 게 집 한 채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노후에 도움이 될지 알 수도 없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월 생활비 정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연금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요,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그 직장인들은 뭐 당연히 가입을 하니까 되지만은 전업주부, 가정주부도 이미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가 한 달에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거든요. 물가 오르면 또 늘어납니다. 남편 그거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가 없거든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 뭐 1인 기업, 자영업자들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 꼭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거를 이 20, 30대부터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가입을 해야만 나중에 퇴직할 때쯤 되면 월 생활비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가정경제에서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또 시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외국인들이 볼 때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핍에 적응하는 그런 노력, 이 절약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인데요.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원의 노후 자금이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이 다 큰 자식이 부모에 얹혀 사는 거를 캥거루라고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캥거루가 48만 5천 명이 있대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295만 명이 기생충적 독신이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직업이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흑변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또 영국에서는 키버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원의 노후 자금이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난리인데요.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거든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받아서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는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 일본인 친구 중에 사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어줬냐? 얼마 들어줬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사장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돈이 더 들잖아요. 그리고 자식들보다도 부모가 더 못 대줘서 난리고요. 이 자식들이 결혼 비용을 스스로 준비해서 자기 돈만으로 가는 친구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용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가 재작년에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세 커플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교육비를 가장 덜 쓰는 그 커플을 제가 소개를 하면요. 둘이 맞벌이해서 1년에 1억 원 정도를 번대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자녀가 있는데 사교육비로만, 과외비로만 3,360만 원을 쓴대요. 여기에 책도 사줘야지, 옷도 사줘야지, 빵도 사줘야지, 또 등록금 내야지. 그러면 언제 저축을 합니까? 이 교육비를 줄이지 않으면 우선 부모의 노후도 문제고, 또 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과연 옛날처럼 본전을 뽑는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이걸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외비를 그렇게 쓴다고 해도 60대, 70대까지 1억씩을 벌면 상관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취업을 해도 주된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재취업을 해가지고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때 대학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돈이 들죠. 노부모, 의료비, 요양비 들죠. 그래서 잘못하면 1억씩 벌던 사람들이 60대에 들어가가지고 이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도 이웃집에서 다 과외 공부 시키고 있지, 결혼 비용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만 안 쓸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시급한 게 뭐냐면 부부가 좀 젊은 나이부터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녀의 교육비, 결혼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뭔가 이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하면요. 첫째가 돈이거든요.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외로움입니다.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일이거든요.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역 시절부터 뭔가 남과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요즘 창직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정식으로 등록된 직업의 수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17,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25,000개, 미국에 가면 36,600개 정도래요. 저도 요즘 보면 생각지도 않은 직업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 자산운용사의 CEO를 하고 있는데, 그 CEO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자산운용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이 원칙을 지켜서 장기 분산 투자를 하도록 이 설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48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오면서요, 48년 후에 이런 노후 설계로 일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뭔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준비를 불행히도 못하고 퇴직을 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이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퇴직한 분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사례를 쭉 조사해 봤더니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걸 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50대 1이래, 50대 1.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도 빨리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답니다.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꿈이요 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뭔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제 목표고 꿈입니다. 제 생각에는 퇴직 후에 한 30년 40년 동안 꼭 돈 때문이 아니라도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